안녕하세요. 은석입니다. 오늘은 14번째 강의로 목차 구조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프리엔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의 묶음입니다. 또한 발표 슬라이드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각 슬라이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룹핑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목차 구조화 작업입니다. 목차 구조화는 콘텐츠 구성 절차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보통 프레젠터들은 몇 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전 시간에 콘텐츠 전략에서 한 슬라이드당 발표 시간은 1분 30초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30분 발표를 한다고 가정하면 15에서 17장 내에 슬라이드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많은 프레젠터들이 더 많은 슬라이드를 만들어 옵니다. 이런 경우 발표 시간을 맞출 수도 없고 준비된 슬라이드를 모두 발표할 수도 없어 빨리 넘기거나 당황해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프레젠터의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목차 구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차 구조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슬라이드의 제목을 만드는 일입니다. 슬라이드는 목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목차는 해당 슬라이드를 대표하는 메시지입니다. 슬라이드 제목은 본문 내용을 잘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결해야 하며 이해하기가 쉽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위치, 글꼴, 크기와 같은 색깔 등 본문과 다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제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슬라이드 제목은 밀레니얼 세대가 온다 입니다. 요즘 밀레니얼 세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밀레니얼 세대가 누구인지 또 그들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제목 사례는 본문 내용을 잘 대표하고 있으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이 우리 사회 리더십은 입니다. 본문 내용은 선진국, 한국, 중국의 리더십 수준을 그래프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의 생각의 부재, 언어의 부재, 비전의 부재에 대해서 비교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제목 사례는 리더십에 대한 호기심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의 글씨 크기, 글꼴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슬라이드 제목은 본문을 대표하는 문자로 그리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목차 구조화 작업의 수직적 위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직적 위계란 목차를 그룹핑하는 개념입니다. 즉 상위 내용과 하위 내용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위 내용은 하위 내용보다 넓은 개념이어야 합니다. 하위 내용은 상위 내용에 대한 근거나 수직 관계가 성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의 상위에 대해서는 세 개 내의 하위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슬라이드 경우는 하위 내용을 이슈, 해결 방안, 효과 등의 3개 슬라이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과적인 경우는 원인과 결과 또는 결과와 원인 등의 2개의 하위 슬라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차 구조화 작업 중 수평적 범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평적 범주는 목차 구조화 작업 시 동일한 내용 길이는 같은 레벨에 묶는 방식입니다. 유사한 또는 관련된 내용을 하위 내용으로 묶을 경우 내용이 중복되거나 논리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중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은 생각과 관련된 내용으로 묶고, 언어는 언어와 관련된 내용으로 묶고, 습관은 습관과 관련된 내용으로, 행동은 행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묶어서 횡적으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직적 이해와 수평적 범주로 구조화된 목차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량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프레젠테이션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분량으로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PT의 목적 달성 기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리고 낮은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여도가 낮은데 청중에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첨부 자료로 만들면 됩니다. 이런 첨부 자료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차 구조화의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습관을 조심하라, 곧 성격이 된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웃으면 진짜 복이 된다. 등 스토리보드 작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목차들입니다. 즉 프레젠터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들의 나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목차를 앞에서 설명한 목차 구조화의 방법에 따라 상위 목차와 하위 목차를 만듭니다. 이 사례 상위 목차는 생각을 조심하라, 곧 언어가 된다. 언어를 조심하라, 곧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곧 성격이 된다. 등 생각, 언어, 습관과 관련된 세 부류로 그룹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 목차는 상위 목차당 3개씩 선정을 한 사례입니다. 총 9개의 목차, 즉 메시지를 구조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하위 내용의 목차, 즉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세부 근거로 내용을 채우면 한 슬라이드의 발표 자료가 됩니다. 오늘은 슬라이드 제목을 만드는 방법과 목차 구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목은 PT 목적 달성에 기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